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친교 만찬에서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만큼 바쁘시지 않습니까 요새? 예,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친교 만찬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교 만찬 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가 좀 내용을 보아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도 있고 적대적인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260일 만에 하노이로 걸어왔다 이렇게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도 성공적이었고 2차는 더 성공적이겠고 북한은 무한한 경제 잠재력이 있다.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더 이상 숨어 있을까요? 저도 지난 8개월을 지켜봤지만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처럼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간의 이 합의 이행이 굉장히 이제 많은 장애물을 맞이했어요. 예. 그런데 이 장애물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사방의 불신과 오해 적대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할 의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특히 국내 언론에서 또 전문가 집단에서 이번 합의는 정말 너무 부실하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 합의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비난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비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묻어난 그런 오늘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이 열악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들, 국내외적인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과를 내고야 말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고 또 회담의 성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추정이나 예측이 잘못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예.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의 정말 이 두 사람의 어떤 궁합이 지금 잘 맞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지금 미북 사이에 어쨌든 비핵화와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찬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 완전한 비핵화와 이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제 번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의 설득을 이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최저 안전 보장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 나름의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설득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북 간의 이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히 이게 지루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예. 과정에서는 양국이 자국의 어떤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소회를 나타냈고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양측 정상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모두 발언에 담긴 의미를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뭐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함께 만난 그 장면,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예, 지난 6월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현장도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계속 제가 생생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구라고 처음으로 호칭을 하듯이 예. 상당히 반갑게 이제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그 같은 배에 탄 그 동지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또 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평화 창출 뭐 이런 거 관련된 같은 이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뭔가 이제 의기투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저는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친교 만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만찬 장면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그 이제 두 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그동안 사실 그 친서를 6차례 주고받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의 속마음도 많이 교환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제 허심탄회한 관계로 우선 만들어 놓고 훌륭한 결과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친교 만찬이 지금 이제 10시 반 정도에 10분 정도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친교 만찬장을 나온 걸 보니까 3대3 만찬이라서 그런지 테이블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렇게 분위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같은데 친교 만찬 들어가기 직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 10분 정도의 단독 회담에서 많이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한다면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볼 것 같다. 이렇게 말까지 했거든요. 일단 지금 3대3 친교 만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무자들은 배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친교 만찬 이상의 여기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이번 협상이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기 때문에 예. 이 친교 만찬 자리에서도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교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시간 예. 반 동안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그 설득 논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할 거고 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은 반면에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설득 논리를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금 지금, 만찬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 메트로폴 호텔 앞의 상황을 저희가 잠시 화면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메트로폴 호텔은요, 지어진 지 118년이 된 하노이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고요. 베트남 현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건물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인 만찬 그리고 만남이 이곳 안에서 진행되고 있을지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앞이 이제 분주해지면 또 이제 나온 것 같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뭐 만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만찬에서 제외가 된 만큼 아무래도 친교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친교 만찬이 아니라 뭐 좀 실무적인 성격의 만찬이 아닐까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상당히 의외로 보여졌습니다. 예.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맞상대로서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물베이니 그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맞상대로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무상이 이용호 외무상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물론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외무부상이 참여를 해서 이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뭔가 조언을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눌 그런 자리가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막판까지 그 이용호 외무상의 참석 여부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 막판에 결정된 거 보면 예. 아마 원래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막판에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중간에 이제 투입될 필요성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예.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석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사실 회담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배석자들의 명단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주요하게 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지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이용호 외무상이 들어간 게 사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예. 왜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미 사전에 이제 밝혔고 예. 또 이 회담에서 지금 만찬 자리에서 실제 그 김혁철 대표와 비건 대표 사이에 이 쟁점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 협상의 어떤 핵심 내용들은 예. 김여정 부부장보다는 이용호 외무상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용호 외무상이 참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그럼 의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근데 미국 온라인 매체 복수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노이 선언에 대해서 잠정 합의한 게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잠깐만 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런 게 나왔고 또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방안도 잠정 합의했다. 유해 송환도 추가로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북미 정상이 만나서는 뭐 다 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붙였는데 이런 뭐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까? 그 일부 내용은 설득력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 회담에서 잘 안 되면 뭐 틀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이 폭스라는 이 매체를 우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 매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기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그 인터넷 매체입니다. 좀 생소한 매체였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주목을 받는 몇몇 그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악시오스라는 매체하고 폭스라는 이 방금 언급한 이 매체입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왜 주목을 이제 받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주류 언론들이 그 취재 못하는 내용들을 이 폭스 뉴스가 이제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도 내용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시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주류 언론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를 굉장히 싸우죠. 예, 예.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 보도 내용이 이제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우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노이 그 선언과 관련해서 잠정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전망도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제 핵심은 그동안 실무자 간에는 많은 조율이 진행돼 왔고 예. 또 어느 정도 이 합의된 의견을 모았을 거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양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담판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일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폭스 뉴스 이제 같은 미국 언론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완전히 이게 그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그 틀은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요한 이야기까지 만찬에서 오갔을지 궁금한데 만찬 결과에 따라서 협상팀이 심야에 좀 다시 만나서 문구를 조정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미북 간의 이번 회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뭐 비핵화 문제겠죠. 네. 이 비핵화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이 핵 폐기에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동의하느냐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일단 그 폐기하겠다는 약속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현재 핵 능력 그리고 핵물질 확보 정도, 핵무기 제조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검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쪽에서는 여기를 이제 검증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력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걸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것까지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예.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아달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그러면 북한이 문제는 이제 이 폐기 비핵화를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해줄 상응 조치는 달라질 걸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과연 이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문제는 네. 이 핵폐기를 어느 정도 수준에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은 북미 정상이 친교 만찬을 하는 그 호텔 앞을 저희가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곧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또 어디로 이동할지. 지금 우리 시간은 밤 10시 반이지만 베트남 현지는 8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교 만찬 이후에 뭐 일부에서는 다른 곳에 또 두 정상이 뭐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본다든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지 시간이 8시, 그 하노이 현지 시간이 8시 반인데요. 네. 그 시간대에 이 공연을 모르죠, 또 특별 공연 형식으로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노이 시간으로도 지금 상당히 저녁 늦은 시간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이제 야경을 보러 나갔지 않습니까? 깜짝 외출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시내 그 참관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본회담이고 네. 그렇죠. 아무리 오늘부터 뭐 이제 사실상의 단독 회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뭐 그냥 가서 또 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또 지난 싱가포르 일정하고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이틀을 더 하노이에 머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예, 3월 1일, 3월 2일 더 네. 머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일 회담에 집중할 그런 어떤 뭐 체력을 보강한다 그럴까요? 뭐 그럴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오른쪽의 화면이 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도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예. 뭔가 의견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네네. 물론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까 이제 옆에 통역원한테 본인의 의견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네. 사실 딱딱한 얘기를 하면 뭐 저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또 들기도 네.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친교를 위한 그런 어떤 만남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계속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그 우리 측 인사분들이나 우리 정부 쪽 관계자분들이나 또 미국 쪽에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박학다식하다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깜짝 만남을 가질지 아니면 내일 회담을 위해서 집중을 할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제 중요한 일정이죠. 내일입니다. 8개월 만에 첫 만남을 시작으로 드디어 내일 한반도 정세 분수령을 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노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워낙에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제를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는지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것, 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미국 간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그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북한 측에서 아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분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국 쪽에서 바라는 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나누면 저희가 구분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요구했던 영변 핵시설단 폐기와 네. 4차의 검증이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북한 다른 지역에 지금 은닉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기타 핵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이걸 폐기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시간표를 만들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는 동결 아마 정도. 수용할 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차 검증이라든가 그 외 시설에 대한 어떤 포괄적 신고 이런 것까지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북 제재 해제인데 네. 만약에 동결 정도라면 미국 측에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어떤 대북 제재 해제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수용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대북 제재 완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 재개라든가 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어떤 그 요구를 수용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 미북 간의 평화 체제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그 첫 단계로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합의문에 미북 간에 공식적으로 어떤 그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앞으로 상호 양국이 불가침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협의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종전선언 그 말은 반대로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출발이 이 연락사무소를 워싱턴 D.C.하고 평양에 설치하는 건데 네. 그 문제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 있고요. 영변 핵시설은 동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검증 폐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그리고 연락사무소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종전선언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게 들어가야지 양쪽이 만족은 뭐 다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 자체가 예. 예. 북미 간에 지금 그 상당한 진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뭐 하노이 선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 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내년 최소한 올해 말부터 올해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이제 그걸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여유가 있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을 해서 예. 예. 거기에 상응하는 과감한 상응 조치를 얻어내는 거 이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 조치 그러니까- 원하는 조치가 뭡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설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북미 관계는 뭔가 하면 그동안 북미 관계가 너무 적대 관계였다. 예.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해와 불신, 적대 뭐 이런 관계를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하자. 그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뭐냐? 그 1차 합의 때 좀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구체적 내용이 합의가 안 됐는데 예.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럼 새로운 북미 관계 핵심이 뭐냐?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예. 그게 예. 첫 번째가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이런 걸 이제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계속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이제는 전쟁은 끝났다.
뭐 그런 선언도 하고 앞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적대 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압박이 유지된다. 예, 이런 걸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락사무소와 관련 연락사무소도 저는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핵신고, 폐기, 검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폐기하고 이 검증하는 것은 상시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내에 이 검증 요원이 상주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예.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시 기능도 있다.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에 예를 들면 미국의 핵 사찰이나 검증 전문가가 있는 상태하고 네. 그 없는 상태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긴장도 되고. 예, 그렇죠.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뭔가 하면 이제 남북 경협 또는 이제 북미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북한을 이제 당장은 방문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뭔가 준 영사 기능을 하는 그런 사무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미국 외교관이 상주하게 되거든요. 여러 사무소에.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미국인의 신변 안전과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게 또 연락사무소예요. 예. 예.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원하는 게 이제 지금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의 최종 결과물은 평화 협정입니다. 네. 이 평화 협정에 맺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비핵화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그 시점은 비핵화가 상당 부분 완성된 시점이거든요. 네. 예.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입 단계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하자. 뭐 또 다른 표현이 요즘 뭐 평화선언 얘기도 나오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올지 어떤 식으로든 70년 적대 관계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났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 북한이 요구하는 게. 예. 그러면 북한이 이전보다도 과감한 비핵화를 하면 이건 해줄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인 거예요. 예. 그게 아까 폭스뉴스에 나온 그런 예. 내용들이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예.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선언에 나온 거에 대한 또 구체성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 하노이 선언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네. 이걸 구체화하는 합의 내용이 네. 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예상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고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스티브 비건 그 대북 정책 그 특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dozens of issues. 그러니까 한 12가지 정도의 의제를 지금 선별해서 예. 이 북한의 그 김혁철 대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보면 의제가 한 크게 4가지밖에 없어요. 예.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이라든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문제 예.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이 예. 4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 합의문은 최소한 12개 의제가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제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 이번 합의가 또다시 많은 블랭크, 그러니까 공백을 남겨놓았다. 예. 이게 뭐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아주 실질적이지 않다. 예. 이러면 또다시 역풍을 맞는 거예요. 예. 이건 북한과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봐도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 또는 2년 안에 초기에는 이런 비핵화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임 교수님 지금 오 위원님이 많이 쉬셨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금강산 관광 재개시켜 줄 것이냐, 개성공단 가동 재개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뭐 어떻게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 재개 문제는 결국은 지금 대북 제재의 틀 내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미국의 제재 이상의 제재인 겁니까? 유엔의 제재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 유엔 제재 일부 포함되는 내용도 있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이번 미북 회담에서 이 양측의 합의가 어느 정도로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제재 완화가 포함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예.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실제 그런 내용이 담긴다면 제재 완화가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을 때 그게 네.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미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북한의 확실한 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으로 갔을 때 네.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수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완전한 핵폐기를 한 이후에 제재 완화하겠다, 제재 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절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내일 예. 최대한의 어떤 합의가 도출되면 예. 우리가 어떤 원하는 대북 정책 또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예.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사실, 저희가 예. 내일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저희가 있는 꽤 상황입니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봤는데 사실 뭐 큰 틀 안에서는 빅딜일 것이냐 스몰딜일 것이냐 이런 이 관측 아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빅딜과 스몰딜은 국내 언론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 이게 그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네. 관점에 예. 따라. 예.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상당한 그 비핵화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네. 이 정도는 위협하다. 뭐 이렇게 우리 국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벌써부터 이제 비핵화 합의 그 내용과 수준과 관련해서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반드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몰딜이 모여서 빅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빅딜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된 누가 봐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네. 이게 빅딜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거의 모든 그 의심되는 핵 시설도 다 포함해서 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영변 핵 시설이 북한의 핵 개발의 이제 상징의 장소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여전히 의심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몇 곳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그런 걸 모두 망라해서 신고도 하고 폐기도 하고 검증을 받으면 이 정도면 빅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 영변 핵시설에요. 생산시설이 핵 관련 생산시설이 390여 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 방대한 시설입니다. 예.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방대한 시설이거든요. 이걸 폐기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도 걸릴 뿐더러 예. 이 상징의 시설이 그 폐기가 되면 사실은 다른 시설들도 순조롭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변은 지금 핵 그 시설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 계속.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그 회담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 북한이 그 핵물질 생산을 안 한다고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관리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아까 이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사실은 동결의 의미는요. 이 핵을 생산하는 시설을 폐기하는 거하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핵 생산 시설을 보유한 채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그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정상회담 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네. 연밀 핵실을 폐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이제 10시 반 정도에 끝날 예정인 회담이었는데 만찬이었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한 예정보다 20분 정도 많이 길어졌는데 길어진 지금 것으로. 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정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지 아무튼 네, 화면은 더 상당히 보겠습니다. 긴박한 화면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 만찬장이 차려졌던 메트로폴 호텔 앞에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병력도 유지되는 등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길게 조금 더 만찬이 길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메트로폴 호텔은요, 지어진 지 118년 된 하노이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데요. 이 아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예. 이야기를 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카들이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예, 출발을 나온 모습을 지금 저희가 못 봤지만은 차가 이제 출발하는 걸로 봐서는 두 정상이 만찬이 끝나고 나온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저희 상황이요. 그리고 뭐 예. 상황은 저희가 뭐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지만 8개월여 만에 만난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서 비핵화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서로의 카드를 좀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근처가 이제 뭐 숙소가 멀지 않으니까 숙소에는 금방 도착할 것 같고 숙소 앞쪽에는 또 저희 기자들도 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랬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내일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이다. 그런데 10시 반이면 딱 끝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20분 정도가 더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추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미국 간에 내일 회담 협의해서 최종 그 서명할 네. 그 의제에 관한 최종 합의문은 초안은 다 완성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만 양쪽에서 서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내일 회담도 뭐 오전에 회담을 하고 또 오찬을 하고 오후에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대략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아마 내일 회담이 그렇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내일까지 이 과정에서 실무진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하게 서로 그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면 예. 그 합의문을 수정하고 또 조정하는 이 과정은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상보다 만찬이 조금 길어졌고요. 애초에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숙소로 복귀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회담 이후에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표할 것이냐, 양국 정상이 함께 얘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예, 아까 그 만찬 앞서 한 20분 동안 환담을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자들 질문도 받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아마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외신 보도라든지 우리 한국 그 방송 보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 기자회견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이 그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지고요. 네. 뭐 지난 싱가포르 회담처럼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혼자 했죠. 예. 언론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체 시간을 다 함께 하지 않더라도 예. 일부 시간이라도 예를 들면 서명식이 끝난 직후에 뭐 한 1, 20분은 이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긴 시간 이 인터뷰하기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예. 이 특히 이제 그 외신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인권 문제라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참 이게 돌발 민마- 질문이 많을 수도 예, 있고. 돌발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아주 그냥 공식적이고 짤막한 회견에만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네. 그건 상당히 진짜 아쉬운 부분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도 진짜 기자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또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기자를 마지막에 상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 양 정상이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기자회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베트남 시민들도 이 회담 그리고 만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곳곳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 8개월 만에 만났고요. 만찬이 현재 종료가 됐고 양 정상이 숙소로 지금 복귀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 이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찬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좀 아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군요. 예, 지금 숙소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짤막하게 이 환담을 나누는 장면만 봤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비춰졌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두 사람이 말로서만 이제 뭐 신뢰를 다지고 우위를 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진짜 뭐 이런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힘들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신뢰가 필요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까지 1차에서 2차 정상회담 사이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또 서로 또 의기투합이 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예. 더 아마 또 서로 또 솔직한 얘기들 더 많이 주고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원단 명단에는 또 경제 관련 그 참모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안 갔지만 경제 관련 참모들은 뭐 하롱베에도 가고 뭐 그래서 뭐 산업단지인가요? 거기도 둘러봤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까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게 바로 경제 강국, 경제 좀 풀어달라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 내서 이번에 하노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베트남의 어떤 경제 시설도 시찰하고 예. 또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뭐 상당히 북한으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건 북한이 그동안 경제 관료들도 그렇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정일 위원장도 과거에 중국도 방문하고 중국의 어떤 발전된 경제 시설도 많이 시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이 이번 베트남 이 경제 시찰을 하면서 좀 확실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반드시 경제 발전을 하려면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혁 개방을 해서 결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예.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려면 이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미국이 투자하면서 전 세계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마찬가지로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하려면 결국 미국과 어떤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과정으로 갔을 때 예.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베트남식 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좀 확실하게 그걸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우리 정부도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소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까지 좀 나아가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일단 뭐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회담입니다. 사실 그 남북 관계 발전을 지난해도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예.
결국 대북 제재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남부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도 착공식을 해놓고 지금 실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뭐 네. 그 외에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들이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반드시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우리는 빨리 어떻게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활력을 제고한다든지,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경제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 평화 자체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 말씀들을 결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행도 더 중요합니다. 이행. 네. 과거에 이제 남북 관계도 그랬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중요한 합의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미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은 이제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하고 이러면 이 통화 가지고는 전화로만 얘기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못 하니까 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얘기도 하고 예. 또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북미 관계가 지속적인 어떤 이행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JW 메리어트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가는 길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불빛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환영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가 트럼프 대통령 호텔에서 조금 더 멀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배 더 김정은 위원장 호텔보다 더 멀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제재하고 길을 열어놓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여전히 통제가 되고 삼엄한 경호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애초에 만찬 이후에 또 다른 깜짝 일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근데 만찬이 길어져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일단 숙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추후에도 또 다른 일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앞서서도 좀 짚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만찬이 길게 이어졌잖아요.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앞으로 또 다시 이제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추가 접촉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돌아가서 그 내부 이제 북한 그 이제 측근들하고의 이제 또 뭐 이 총화라 그러죠. 북한 예. 특유의 총화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청와가 우리말로 회의 그런 겁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를 평가하고 예. 판단하는 그런 자리죠. 그 자리는 분명히 아마 호텔 돌아가서 할 겁니다. 네. 예. 북한의 어떤 특성상.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일 그 본회담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합의문 얘기를 이제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조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고 내일 뭐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예. 티격태격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뭐가 근데 안 됐을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북한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신뢰를 보여줘라. 네. 신뢰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신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사실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정치 군사적으로만 보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체제가 유지를 되려면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예. 역시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하면 그 높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마지막까지 이끌어내려고 저는 노력할 거다. 네. 그러니까 개성단 금강산을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중 교육도 재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북중 교육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예. 남북 경협은 뭐 예를 들면 개성단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한 1억 달러 조금 넘는 거고 네. 금강산도 이제 수천 달러 정도고 그렇지만은 북중 교역은 지난해 약 2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예. 제재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그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땡큐 모 예. 시진핑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북한은 북중 교역도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그 광물 자원이 수출도 금지되어 있죠. 네. 수산물 수출도 금지되어 있죠. 의류 인가공도 안 돼 있죠. 또 근로자 파견도 지금 거의 지금 중단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 건설을 위한 어떤 개발 자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애로 요인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죠? 북중만 풀려도 굉장히 큰 겁니다. 숨쉬는 거군요. 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재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께서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네. 복잡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제재 완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여전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2시간여의 긴 만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군요. 계속 끝까지. 어두워서 예.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전반적인 오늘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오늘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8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느끼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 만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이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회담을 지속해갈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특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신뢰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양측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을 통해서 서로 또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내일 회담이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 임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김정은 그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 이제 답방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언제쯤 할까요? 이번 그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제 결정될 거라고 그러겠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결과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제재입니다. 제재 예. 완화. 왜냐하면 제재 완화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을 해서 우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합의가 굉장히 나올 수가 제한될 없군요.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제 제재 완화 부분도 이번에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뭐 3월 말, 4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이 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애매한 결과가 나올지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